멋진 생활기의 스텔라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토요일 지금 여기 시간이 9시 50분인데요. 9시 반부터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학교 특정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한글 수업을 해주거든요. 이게 집에서 아무리 한글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해도 여기 학교를 오래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한글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본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글을 꼭 배워야 돼서 많은 부모님들이 한글 학교를 주말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글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글을 최대한 잊지 않게 황금 같은 토요일을 한글 학교를 보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 학교를 가기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가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사실 토요일까지 배워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꼬드겨서 지금 한글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한글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호주의 학교 시스템은 텀 4로 나누어져 있어요. 1년에 텀이 4번 있습니다. 한 텀이 10주고요. 2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주 동안 학교를 다니고 2주를 방학해서 쉬고 그 다음 다시 10주를 학교 다니고 다시 방학, 이런 식으로 텀을 4개씩 나눠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글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텀이 운영되는 기간 중에만 운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로 직접 한국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로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한글 학교는 학교를 빌려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기 중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번 그렇게 한 학기 하고 2주 또 쉬고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한글 학교가 운영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학기 중에 아이들을 토요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안 가겠다는 애를 꼬드겨서 옷을 갈아입히고 준비를 시켜서 지금 데려다 준 겁니다. 지금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계획은 집을 얼른 가서 밀린 집안일들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집에 가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늘 할 일 조금 있다가 제가 마트 장 본 걸 배달을 시켰거든요. 그거 받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그거 오면 그거 받아서 또 정리하고 집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밀린 가정일이죠.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집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요일 9시 55분에 집으로 가는 길 상황입니다. 이게 알아채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제 운전 방향이 한국하고 반대죠.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것 때문에 적응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십 년 넘게 운전을 하다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호주를 와서 운전을 해야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풀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호주 면허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무사고여야 되고 풀 라이센스 가지고 있던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간단한 조건은 있는데
어쨌든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그런 요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해주면 바로 여기 호주 풀 라이센스로 바꿔줘요. 그러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데 방향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왼쪽인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오른쪽이죠. 제가 한 번은 정말 역주행을 제대로 호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동승자가 있었는데 그 동승자가 막 기절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 호주에 와서 처음에 그것도 제가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운전 연수를 여기서 따로 배웠어요. 돈을 주고. 그래, 내가 면허도 있고 하지만 운전을 한국에서도 계속 했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방향이 바꾼데 그리고 여기 법을 전혀 모르니까 교통법도 모르고 신호체계도 잘 모르겠고 한국하고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신호는 없고 동그랗게 생긴 그게 누가 먼저 가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연수를 따로 배웠습니다. 그것도 물론 한국 그 교민사에서 되어 있는 운전을 따로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연수를 시켜주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돈을 드리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어떤 순서가 라운드어바웃에서는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그런 거 배우고 근데 이게 사실 운전이라는 게 그렇게 말로 배워서 한두 번 도로주행 해본다고 확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가까운 거리만 운전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연수 몇 번 하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만 운전을 하고 거기가 한 5분 거리밖에 안 됐으니까 왔다 갔다 그것만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운전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딱 그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가야 될 수도 있고 이제 나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은데 저기 마트도 오늘 차를 한번 가져가 볼까? 저기도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운전 반경을 넓혀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밤이었어요. 일하는 데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밤늦게 운전을 단거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가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밤이었고 좀 파티를 즐기다 왔다 보니 약간 좀 정신줄을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고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겠다고 갔는데 다행히 그때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동네 작은 도로였고 차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운전할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린 거예요. 방향을 저도 모르게. 차가 있었으면 그 도로에 제가 그 방향을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차가 이렇게 서 있는 방향이나 주차되어 있는 방향만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날 그 시간에 그 도로에 단 하나의 차도 없어서 제가 반대쪽 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와 거의 오줌을 지릴 뻔했죠. 그 얘기는 정말 두고두고 저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 운전 절대 네가 하는 차는 절대 못한다. 너 운전 되게 못한다. 불안해서 못한다. 막 이러면서 저를 몇 년째 읊어먹고 있긴 한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운전에 대한 유학 미담이고 지금 제가 호주에 온 지 7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이 도로에 차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차 밀리는 거? 옆으로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운전 중이라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서 뭐 안 보이시더라도 그건. 근데 정말 여기도 차가 이렇게 밀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많이들 호주에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빠져나갔다고들 하지만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도로에 차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고 아침 시간이라 제가 여유 있게 운전을 하지만 이게 출근 시간에 이렇게 차가 밀리거든요. 아침에 더 전쟁이거든요. 출근 시간에. 그럴 땐 진짜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에 연결해서 음악을 들었었는데 제가 영어를 더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나마 라디오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뉴스도 나오니까 리스닝 연습은 노래보다 낫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이고요. 옛날 올드 팝송을 많이 틀어주는 것 같아요. 이 채널은. 뉴스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라디오들이 다 그렇죠 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 동안.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you can secure your cruise today with the ultimate confidence. To book, visit ncl.com, call your travel agent or phone 1300 Cruise. Offer ends soon. Conditions apply. Norwegian Cruise Line. Sail safe, feel free. This end of financial year, eBay is bringing excitement back with all the best deals in one place. We're talking millions of items on sale. Visit ebay.com.au to shop eBay's end of financial year sale today. In store now at Domain. Up to 40% off selected Tempo mattresses. Plus, add a Tempo Queen extra price adjustment. 지금 혹시 광고에서 막 들으셨는지 모르셨는데 End of Financial Year라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 호주는 Financial Year가 한국은 12월 달인데 여기는 6월 달이에요.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이달 말이 Financial Year가 끝납니다. 그 모든 기업들의 매출액이 6월 말 것까지 반영이 되는 거죠. 한 해의 매출액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큰 물건을 쇼핑을 해야 된다. 집에 뭐 TV를 바꾸고 싶다. 가전을 냉장고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을 바꾸실 때는 기다릴 수 있으면 정 급하지 않는 이상 이 엔드 오브 파이낸셜 이어까지 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세일 폭이 가장 크거든요. 이때가 한 6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 세일인데요. 떨어식인 거죠. 파이낸셜 이어가 바뀌니까 이제 재고털이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리고 기다릴 수 있으면 요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쇼핑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 연도는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사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는 싶어 죽게 식탁을 바꿔야 되는데 식탁을 정말 썩음썩음한 아주 싼 그 책상 같은 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바꿔야지 했는데 제 경제적인 여건이 식탁을 살 만큼 여유 있지가 않네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넘겨야 돼요. 돈이 없어. 지금 집에 거의 다 와가고요. 한 3, 4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오늘 아이들을 한글 학교에 내려주고 한글 학교에 대한 얘기 조금,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왜냐면 영어 공부를 그래도 그나마 리스닝이라도 하자, 운전하는 동안. 그런 생각으로 노래 대신 라디오를 듣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가 15도, 밖에 온도가 15도라고 나오네요. 겨울입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간 따뜻하고 날씨 좋은 토요일이라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토요일인데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얘기거리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바이.